안녕하십니까, 이유진입니다. 일요일인 11월 28일 발트해 3국 국회의원들이 대만 방문 때 중공은 군용기 27대를 대만 방공구역에 진입시켰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군 수뇌부와 회의를 하는 등 대만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대만 국방부는 전투기 18대와 핵능력을 갖춘 H-6 폭격기 5대, 그리고 처음 등장한 Y-20 공중급유기 등 27대의 중공기가 대만 방공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이를 긴급 차단하고 태그 방송 및 추적 감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트해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국회의원들은 12월 초 타이베이에서 개최하는 열린 국회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대만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차잉원 대만 총통, 유식군 입법원장, 수전창 행정원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대만의 현지 대포처 설치를 허용해 전 세계 반중공의 선봉에 섰고, 대표단 중에는 중공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도빌레 사칼리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은 감동적이고 의미가 있다라며 리투아니아는 대만이 전체주의 국가와 인접해 있는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칼리엔은 또 중공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미국 의원들이 2차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2차례의 미국 의원 방문 기간 중 중공군은 대만 해협 쪽으로 이른바 전쟁 준비 순찰을 위한 군용기를 보내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주최하는 제1차 민주정상회의는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대만 등 110개국이 참여합니다. 저명한 평론가 옌청거우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큰 성과라고 했습니다. 역사상 민주정상회의는 없었으며 이는 미국이 현재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중공의 독재를 상대하기 위해 고안한 발상입니다. 옌청거우의 비유에 의하면 마치 한 마을에서 악당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과 같이 마을 사람들은 나약하고 겁이 많아 울분을 삼키지만 어느 날 큰 부잣집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 호응하여 함께 대적하자 그때부터 악당은 기가 죽어 감히 나쁜 짓을 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중공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막고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정상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국가가 전례 없이 결집한 것입니다. 이전의 민주국가는 제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각기 성격과 규모가 다른 분쟁이 있었고 각자 문제 해결에 있어 중공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주국가 공동의 적인 중공을 겨냥해 모두가 공동의 이해에 기초해 분쟁을 제쳐두고 중공을 견제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옌청거우는 민주정상회의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과 협약국의 대립처럼 민주정상회의가 국제적으로 적대적인 양 진영을 은연중에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는 한쪽, 독재는 다른 쪽, 민주국가는 도의로 호소하고 독재국가는 이해로 기착됩니다. 러시아는 중공과 함께 배척당했지만 러시아와 중공은 서로 다른 속셈과 계산이 있어 푸틴은 중공과 동맹을 맺지 않고 친구로 지내면 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청받지 못한 다른 나라들, 싱가포르나 베트남 등은 중공과 서로 이용하고 있어 선택하는 것을 피했지만 결코 중공과 한 패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중공과 한 패거리가 되는 것을 선택한 나라는 아마 북한, 쿠바,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작은 나라들이며 그들은 중공의 피를 빠는데 익숙합니다. 일단 전쟁의 재앙이 시작되면 누구보다도 빨리 도망을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민주정상회의는 미국이 중공을 말려버릴 큰 배치입니다. 미국은 수년간 동맹국의 뿔뿔이 흩어지고 중공은 유엔 산하 기구를 절반 이상 가져갔으며 중공은 바람을 얻으려면 바람이 불고 비를 구하려면 비가 오는 상황을 만들어 오히려 미국을 점점 변방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세계민주정상회의를 바탕으로 미국은 유엔에서 투표권을 갖는 110개 국가와 함께 국제기구에서의 표심을 재편해 중공에 의한 주도권을 되찾고 미국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중공을 변방으로 소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중공은 해결할 방도가 없어 오랫동안 소외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고 자신의 처지를 바꾸고 관례를 지키며 세계 대세에 순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최근 키신저는 중공은 10년 안에 전쟁하지 않으리라 전망했고 로버트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구수단 군사교수는 내년 올림픽 이후 전쟁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키신저는 너무 낙천적이고 로저스는 너무 비관적입니다. 중공은 전 세계의 보이콧에 직면해 국력이 날로 고갈되고 있으며 조만간 멸망할 운명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공이 싸운다면 싸우지 않아도 멸망할 길만이 남았을 때 시도를 할 것입니다.
시진핑은 구소련과 같은 자멸의 운명을 가만히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에 목숨을 걸고 싸워보고 이기면 행운이고 지면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